그 다음에 이거는 숙제 노트에 서술로 노트에 한 문제씩 객관식 있는데요. 객관식 있어도 풀이 과정 쓰시는 거죠. 문제 다 쓰고요. 아니요, 문제 쓰실 필요 없고요. 문제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노트에 보시면 한 칸이잖아요. 한 칸에 한 문제씩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해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되고 10문제예요. 10문제. 그러니까 풀이 과정 잘 쓰시고 공간 넓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됐죠? 자, 우리가 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야, 다음 주는 수능이라서 목요일 학교 안 가나요? 네, 수요일 날 암조. 수요일 날 왜 하나요?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수업.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예비 소집이. 쌤 그럼 목요일 날에 학원 문 닫아요? 네? 학원 닫아요? 아니? 일단 그래. 수업은 다요? 네. 뭐 땡겨서 할 수는 있겠죠. 언니 네. 역사 좀 빨리 가. 빨리 가. 오늘 기분 나빴어. 목장랑 리포트를 나한테 근데 여러분들 목요일 날 안 오잖아요. 네. 한번 안 오죠. 목요일에 또 물어보고. 왜? 나 보고 싶은 남자가. 수요일 날 수업 땡겨서 할까요? 그러면은 페페로데이 빼빼빼. 11월 11일. 아 근데 저희 수요일로 오면 세세 저희 수요일 날 사귀세요. 네. 그러니까 뭐 땡겨서 할까요? 네. 네. 땡겨서 하고 일찍 끝나고 일찍 끝. 아니 주말이에요. 아니. 주말에 맞아요. 오, 큰일 수요일 나네. 날 일찍해요. 수요일 날 한 2시쯤 해가지고 4시에 끝낼까요? 응. 2시까지 올 수 있잖아요. 있어? 난 좀. 어휴 저 양아치. 귀인 중 예비 소집 있잖아. 안 해? 예비 소집이면 안 쉬나? 아, 저도요? 수업에서밖에 안 그러니까 하는데 같이 수업하고 아침에 갔다가 우리 선생님도 일찍 가시는 거예요. 비중. 아니 저는 기회 수업이죠. 고등학생. 10시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양아치 무조건 양아치. 나는 그거 그냥 원래대로 해요. 됐어요. 어차피 수능 날 쉬는데. 쌤 수능 봐요? 저요? 네. 왜요? 어머 성인들도 수능 보잖아요. 무슨 뭐 자격 시험입니까 그게? 자격증이요? 저는 대학 다시 갈까요? 네. 또 가요? 이번 수능 졸업했어요? 그럼 충분히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하는데 더 높은 대학 서울대 가야 돼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수능이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등급이 밀리잖아요. 괜찮아요. 다른 과목에서 깔아주잖아요. 수학 선생님 국어 영어 깔아주고. 아 근데 우리 학원에 보는 선생님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요? 몰라요. 그러니까 왜? 뭘 그 젊으신 아니야 안 그래. 땡겨서 하고 싶었는데 고민 좀 해볼게. 자 62페이지 판별식 보겠습니다. 자 판별식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판별식을 배웠었지만 판별식이라는 것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x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 x값이 뭐가 되냐면 바로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이렇게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거지만 그랬을 때 요 안에 써진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얘가. 그치? 그래서 여기 써진 요 부호에 따라서 이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일 때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자, 양수가 나온다면 원래 중학교 때는 그냥 몇 개? 근이 2개, 그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근이 1개, 중근, 근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했었지, 그지? 근데 이제는 고등학교 와서 우리가 무슨 수를 배웠어요? 허수를 배웠죠. 허수를 배웠으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얘는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근, 실근 1개를 가진다. 무슨 근? 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판별식이가 0보다 작은 거였죠? 그죠? 판별식이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2개를 가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잘 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알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요것만 좀 적어주세요. 첫 번째, 판별식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근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제는 근의 개수라고 안 하고 실근의 개수라고 할게요. 우리는 판별식을 통해서 이제 실근이 몇 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 아니면 실근이 없는지 이거를 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의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죠. 이제 중학교 때는 근의 종류가 그냥 근, 실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으니까 근의 종류를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다 배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할 건데 그게 뭐냐면 실근의 부호라는 거죠. 그래서 양수근을 가지는지 음수근을 가지는지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써진 거는 단순하게 방정식, 요렇게 써진 거는 이제 방정식 단원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더 있어요. 네 번째.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는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까지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판별식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요까지 배우면 이제 수학원 부등식까지 배운 거예요. 부등식까지 쓰여야 해요. 됐니? 그리고도 더 많습니다. 뒤에도 더 있어요. 미적분과도 판별식은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판별식은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배울 때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단원이에요. 그냥 개념입니다.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함수와 그러니까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우면 아주 그냥 판별식은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 될 겁니다. 미적분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일단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판별식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 배울 거예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판별식 책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개수가 실수일 때 문제에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대하여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한다. 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디에서 나온 거다?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다. 그지? 자, 그래서 근의 공식에 있는 루트 안의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세 가지 경우를 분리할 수가 있었고, 그게 바로 1번에 대한 내용이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라면 얘는 실근이 1개, 즉 중근이 생길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얘는 서로 다른 허근이 2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시게 되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2개를 가져도 되고 1개를 가져도 되는 거죠. 그죠? 2개를 가져도 되고 1개를 가져도 되는 거예요, 실근.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찌됐든 간에 실근이니까요. 그죠? 그랬을 때 실근을 가질 조건은 요거와 요거 2개를 합친 거니까 뭐가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와 판별식 D가 0이다. 2개를 합친 거.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개수 ABC가 몇 줄? 개수 ABC가 실수일 때에 한해서 판별식은 이론은 의미가 있다. 그냥 그건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볼게요. 그러면. 됐죠? 판별식은 근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앞으로 쓸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꼭.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판별식 문제. 64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좀 풀어볼 건데.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1번에서는요,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근을 바르게 판별한 것은 몇 줄? 근을 바르게 판별한 것은, 자,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줬을 때, 자,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뭐예요? 지금 짝수죠. 그죠?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D라고 많이 쓰죠? 4분의 D를 써보시게 되면 얘는 반의 제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그냥 AC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9가 나올 거고 19는 당연히 0보다 큰 숫자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얘는 뭘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다.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 가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6x 자,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졌을 때 얘가 밑줄 뭘 갖도록? 실근을 갖도록 하는 밑줄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요. 실근을 갖도록 하시면 판별식 D가 자, 짝수 판별식이겠죠? 그러면은 해보시게 되면 얼마나 나와요? 반의 제곱 9지. 그치? 마이너스 AC니까요. 그냥 계산하시면 2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니? 자, 얘가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실근을 갖도록 이랬다. 그치? 그러면 계산해 보시게 되면 7-K가 될 거고요.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K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치? 자,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A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거예요. 되었습니까?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자, 얘가 밑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 커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 4분의 1을 써보시게 되면 가운데 거가 제곱 반의 제곱하시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는 k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가 뭐예요?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 식을 전개해보시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k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K제곱 지워질 겁니다. 되었습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2K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겠지. 그치? 따라서 K가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되었습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정리하시고요. 중학교 때 거랑 똑같죠 뭐.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이랑 거의 유사한 개념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4번. 4번 볼게요. 실근을 갖도록 밑줄. 문제에서 주어진 게 k 플러스 2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3 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줬을 때 얘가 실근을 갖도록이지. 그치? 실근을 갖도록. 그럼 실근을 갖도록이니까요.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되죠.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을 써볼게요. 자, 짝수 판별식 써보면 가운데 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k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c가 되니까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자, 얘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그 자리에 써지는 게 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6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k제곱 지워질 거고요.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되었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양변에다 다 곱해서 정리해보면 k는 뭐가 되냐면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되니?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미안해요. 5분의 6이 아니죠.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네. 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최대의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답은 마이너스 5분의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됐지요. 5번 가겠습니다. 자,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써질 겁니다. 아니,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밑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밑줄.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을 썼을 때 뭐가 돼요? 0보다 작겠죠. 그죠? 그럼 얘는 짝수야 아니야? 모르죠? 모르면 그냥 판별식 써요. 짝수 판별식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 쓰시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써지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 되실 거고요.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서 빼기 얼마가 됩니까? a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네. 따라서 a제곱 지워지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1보다 크다 라고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답은 뭐가 돼요? 3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보시게 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kx가 될 거고요. 아이고 아니네.
자, x제곱 플러스 k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k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판별식 써야겠는데 짝수야 홀수야? 몰라. 모르면 그냥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k가 되겠죠? 그죠? 자,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8k가 0이다 라고 써질 거고요. k 곱하기 k 마이너스 8이 뭐가 돼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따라서 k는 뭐가 되겠습니까? 0 또는 8이다 라고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k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거해 주시면 답은 8. 됐죠?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판별식. 그러니까 아까 쌤이 써준 쭉 판별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사실 지금 푸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은 학교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판별식이라는 개념 자체, 그 컨셉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예요. 우리가. 실근의 보호도 쓰고 2차 함수도 쓸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단에서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데 가서도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별식이 그냥 문제가 쉽구나 이게 아니라 판별식 자체의 문제는 쉬운데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지금은 풀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7번도 볼게요. 자, 7번 내용 보시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자, 얘가 m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m 마이너스 1x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중근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진다고 해서 써보시게 되면 판별식 D가 짝수 판별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 써보시게 되면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m-1의 제곱이 되겠죠. 가운데 거 반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2고요. 2에 m제곱 마이너스 1이다까지 써지고 얘가 0이 돼야겠죠. 그죠? 그럼 이거 전개해보시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다까지 나올 거예요. 되었습니까? 따라서 이거 m값 구해보시게 되면 자, m값 구하시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m 마이 플러스 3 곱하기 m 마이너스 1은 0이다까지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이거 m값 구하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대학을 못 가요. 지우지 마시고요. 아니, 답이 몇 개일까? 한 개예요. 1 안 돼요. 얘가 안 돼요. 답을 서술형인데 만약에 이거를 두 개를 쓰잖아? 그러면 틀려. 왕창 틀려. 왜일까요? 2차 방정식인데. 그렇죠. 7번 문제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서술형에 나오면 90%가 아주 그냥 강태공이 돼서 선생님이 강태공이 되는 거죠. 낙습니다. 프로 낚시꾼입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근데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면 제 기억이 안 나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돼요. x제곱 혹은 3차 방정식이면 x세제곱 1차 방정식이면 x 우리 1차 방정식 할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차 방정식 고등학교 때 와서 제일 변화된 부분이 뭐였어요? x 앞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나 식이 들어가는 거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뭐 우리가 그거
중요하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얘도 잘 봐.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 있는 개수가 미지수야 아니면은 그냥 상수야? 미지수예요. 내가 아는 숫자야. 미지수잖아. 식이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어. 그래서 m이 1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수예요. 됐니? 그래서 7번은 문제 위에다가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말 것 적어주세요. 네. 이런 걸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다 알아서 다 풀었는데 계산까지 다 했는데 답이 틀려서 서술형에서 점수가 깎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빵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개고생입니까? 그치? 아니 차라리 백지를 냈으면 그냥 끝난 건데 깔끔하게 끝난 건데 얘가 열심히 풀어서 다 했는데 틀려. 얼마나 억울해. 다 안다고 신나게 해서 풀었는데 이거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서 와 신나게 했다. 이런 거 시험이라고 내나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 풀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요 틀린지도 몰라요.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너무 쉬웠어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84점을 맞았네요. 아 좀 아쉽네요 했는데 점수표에는 이제 74점 이렇게 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갑자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고 그치?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억울한 문제예요 틀리면.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 주의하시고요. 답은 -3이에요 7번에. 자 다음에 8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화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습관화 돼야 되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으면 2차 방정식 꾼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에서 주면 무조건 만약에 x제곱 앞에 미지수가 있다면 0은 아닐 거다. 여기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걸 누가 시켰어? 누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8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자 8번은 그냥 뭐 풀어보시게 되면 플러스 k가 0인데 자 이게 뭘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죠. 중근을 가질 때. 자 판별식 D를 써보시게 되면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 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래서 금방 계산해 보시면 k제곱 플러스 6k가 될 거고요. 아니다 바보. 6k가 아니죠?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거든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네. 됐습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나와요?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얼마? 답은 아직 안 보이면 k 값은 어른이죠? 그죠? 네. 그럼 k 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이 방정식 풀어주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k제곱 플러스 뭐래? k제곱이 아니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지. 그치? 따라서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다 라고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치? 따라서 k와 알파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은 1과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네. 자, 9번 볼게요. 9번에 나와 있는 표현은 밑줄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되도록 충분히죠. 자,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는 0은 아닌데? 는 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는 얘기는
요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결국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완전 제곱식은 0이면 무슨 근? 중근. 네, 중근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근을 갖도록 해라. 결국은 판별식비가 뭐가 되라? 0이 되셔라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 한번 해볼게요. 자, 얘 해보시면 판별식 B를 써보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AC니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니? 따라서 정리하시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되었습니까?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 빼기 7이 0이다 라고 써질 거예요. 그러면은 양변을 마이너스만 곱해주시면 3 맞니? 마이너스 3도 맞나요? 안 돼요. 7이에요. 네. 3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7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K의 합은 뭐 갖다 이용하면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6. 따라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쌤, 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요. 근데 뭐 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지장 없어요? 저는 다르게 나왔어요. 마이너스인데요? 이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3으로 나눠줘도 어차피 근거 계수에 관계습니다. 이 나오네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됐죠? 자, 마지막 7번. 2차 방정식에서 보시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얘는 2 플러스 ix라고 이렇게 써지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p 플러스 4i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니? 자, 얘가 뭘 갖도록? 밑줄 실근을 갖도록. 그럼 판별식 D가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 D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겠죠. 그럼 얘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아직 적지 말고. 자,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반을 제곱하고 여기가 p 플러스 4i가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응. 됐죠? 그러면요, 얘를 전개해 볼게요. 얘 전개해 보시면 2점 4네요. 플러스 2i가 될 거, sorry. 자, 4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빼기 4i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남는 게 뭐가 되냐면 3-p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져서 넘기시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럼 p는 뭐가 돼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3이에요? 네. 3이에요?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저기요? 네. 친구들? 네. 형님들? 네. 언니 누나들? 뭔 소리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실근을 가진다고 해서 풀었어요. 오케이? 풀었다고. 풀어서 했어. 어? 네. 젠장? P가 3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럼 P의 값이 뭐야? 3. 3이야? 최대값도 아닌데? 무수히 많죠? 그죠? 그럼 답이 뭐예요? P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요. 답이야?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가르쳐준 대로 풀어서 열심히 실근이니까 반배식기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등식 세워가지고 풀었어. 답이 나왔어. 근데 이거 메솔링 문제인데 메솔링 문제는 이렇게 답 어떻게 입력해? 부등호 못 입력하는데 그지? 루트만 나와도 틀리는 건데 그죠? 네, 루트가 나왔을 때 그 좌절감. 네? 여러분들 고등학교 모의고사는요, 그러니까 내신 말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단답형이 있어요. 주관식이. 근데 OMR 카드에 입력을 하는데 000부터 999까지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음수가 나와도 틀린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가서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 주관식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답이 딱 나왔는데 마이너스 20이야. 아, 대학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했구나. 네. 수능 문제 어려워요. 수능 문제요? 뭐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요새는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뭔 얘기예요. 자, 지금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답이 없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선생이 문제일까요? 네. 네가 가르쳐준 대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네 이 새끼야? 이러면 풀면서 혼자 뭐 대놓고 못하니까 혼자 풀면서 욕할 수도 있겠죠. 가르쳐준 대로 풀었는데 답이 하나도 안 나와 이 젠장. 알겠어. 거짓을 가르쳤어 이러고. 자, 아까 쌤이 얘기하는 게 밑줄치라는 게 하나 있었죠. 뭐예요? 62페이지에서 62페이지 위에 판별식에서 괄호 3번을 보시면 개수가 ABC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실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실수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판별식이. 됐니? 근데 얘 보기 62페이지 이어서 유일한 경우는 중근을 가질 때에는 0이잖아. 그럼 드모니까 부등호가 아니니까 뭐예요?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4번은요. 자, 다시 넘어와서 이 얘기는 어디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냐면 우리가 복소수에서 배웠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복소수에서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복소수는 절대로 부등호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i가 0보다 크다? 아니죠. i가 0보다 작다?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죠? 왜?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이 되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하는데 허수는 실수가 아닌 거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수직선에 대응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그럼 수직선에서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0이잖아요? 그죠? 근데 허수라는 것은 수직선 자체에 내가 점을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전화번호부 얘기하면서 내가 했잖아요. 그죠? 이름이 장미라고 해서 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사람이겠지. 전화번호부가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전화번호부를 알려주진 않잖아요. 핸드폰 사줘요 걔들한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럴 만한 그때 설명했었잖아요. 기억나지? 자, 봐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언제? 중근을 가질 때는 이게 뭐가 되니까? 등호가 될 거니까 써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실근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풀어요? 전개에서 인수 P를 모르는데 완전 제곱식 뭘로 푸냐면 잘 들어. 완전 제곱식은 또 어떻게 해? 양에서 자, 이런 문제들은 잘 들으세요. 이런 문제들은요 헷갈려. 어려워.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를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 푸는 거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는 허수가 있고 개수가 허수니까 개수가 허수인데 실근 같도록 하라고 그랬네. 그럼 부등호가 들어갈 거니까 부등호가 들어가면 허수는 못 쓰지. 그럼 판별식 쓰면 안 되겠다. 그럼 복소수의 상등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연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거를 훈련하는 게 바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문제풀이 수업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랑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 많이 풀면 물론 좋죠. 근데 사실 중학교 때는 문제를 많이 풀면 90점은 보장이 됐어. 아니야? 아 미안해. 예외도 있어. 근데 어찌됐든 많이 풀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보장이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수가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장기 레이스니까. 알겠죠? 잘 보세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일단 싹 다 전개를 할 겁니다. 싹 다 전개를 하는데 x제곱 플러스 여기 정리하시면 얼마 돼요? 4x 플러스 2xi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p 플러스 4i일 거예요. 는 제곱.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실근을 갖도록이죠.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x는 실수여야 돼요. 다시 x는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복소수 쓸 때 뭐와 뭐로 나눠서 써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럼 실수 부분 x 제곱 플러스 4x 됐니?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p 이렇게 됐죠? 됐죠? 더하기 허수 부분 붙은 거 2x 플러스 4i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x는 실수죠. 왜냐면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x가 실수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p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실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내가 나눠놓은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이 0이네요. 그럼 얘도 0 and 얘도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p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4 빼기 8 더하기 p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4니까요 얘는 p가 얼마가 돼요? 4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따라서 답은 뭐예요? 4라고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판별식이 끝났습니다. 10번 별표 5개 쳐보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가끔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허를 찌르는 문제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근거 계수를 갖게 나가도록 할게요.